네,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동영상 하나 준비했고,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클라키라는 곳인데, 이곳은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허락했다고 해야 되나?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는 바나 펍 같은 게 엄청 많은데, 거기는 이제 다 전부 이런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그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라이브로 보면 진짜 엄청 잘 불러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이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정윤철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좀 많죠. 그래서 휴학을 제가 총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해서 절대 후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나이가 많은 게 사실이죠. 제 영어 이름은 리오이고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사실 저희가 영어 이름을 여러 개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현지에서는 엄청 웃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앤디, 찰스, 뭐 크리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엄청 옛날 시절에 막 할아버지 세대 시절 이름이고 옛날 소설에나 나오는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영어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냥 뭐 신생아들 2021년 신생아들 이름 유행하는 순위 이런 거에서 그냥 하나 뽑았더니 그냥 리오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가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면서 해외를 갔다 온 것들을 기록한 건데요. 이제 뭐 사실 어렸을 때는 많이 다니긴 했지만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고, 성인 돼서 다닌 거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23살 이후로 일본에 3번, 베트남 1번, 싱가포르 1번, 그리고 뭐 이번 여름방학에 해외에 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 미시간대에서 하는 국제 수업도 1번 들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다 다녀왔던 것 같아요. 휴학을 하면서 알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건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 한국 친구들하고 이제 흑인 현지 친구하고 이제 유명 맛집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인도 출신이어가지고 힌두교를 믿는데, 그래서 소를 못 먹는데 또 자기 신념상 취향상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이 그 고기로 약간 유명한 곳이었는데, 막상 데려가니까 이제 이 친구가 빵이랑 콩 이런 비건 음식만 먹어가지고 엄청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느낀 게, 이제 저희가 진짜 문화적인 이해가 없다랑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직접 깨닫게 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영어 관련된 제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싱가포르에 어학연수 갔을 때는 이렇게 상을 막 다 타고 반대표로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뭐 교수님들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막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막상
영어를 엄청 잘하니까 그게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 어학 성적은 엄청 초라합니다. 엄청 평범하죠. 근데 어떻게 제가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을 제치고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애초에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딱히 관심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한 게 21살 때고 싱가포르 갔을 때가 26살. 작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6년의 영어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해외에 가니까 진짜 맨 땅에 헤딩 수준이었어요. 이제 뭐 수능 때 공부를 잠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까먹은 수준이었고 뭐 수능에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엄청 걱정이 많았었어요. 이게 학교 국제교류센터 분들이나 아니면 이 싱가포르 관련된 관계자분들한테 진짜 이 실력으로 가서 할 수 있겠냐, 수료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다들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싱가포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 해외 관련된 경험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TMI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진들이랑 동영상을 준비했어가지고 이제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여행 이제 간접 경험하시라고 이렇게 뭐 네 군데를 준비했는데 사실 제주는 이제 국내니까 일단 빼고 일본이랑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세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저는 강원도 철원 GOP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면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군인분들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무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월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이제 휴가 때 쓰고 이러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가 한계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확실치는 않는데 나머지는 제 친구들한테 그냥 제가 빌려서 여행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가까운 곳으로밖에 못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을 택한 이유는 그냥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미식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에서 그냥 돈가스나 카레, 라멘, 우동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국에 갔었긴 했지만 그때 경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그냥 다음날 저녁 다음날 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가 심지어 설날이었는데 어, 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 해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전역하자마자 빡빡이 머리를 한 상태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티켓을 예매를 미리 하니까 그래서 부대에서 여행 가기 전에 기초적인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틈틈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초적인 회화는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간 곳은 간사이 지방입니다. 뭐 간사이에서도 여러 곳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딱 교토랑 오사카 두 군데밖에 못 갔었던 것 같아요. 제 친형이 갔다 와서 가지고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갔었는데 교토는 개인적으로 엄청 추천하는데 오사카는 제 느낌은 그냥 한인타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딜 가든 한국어가 들려가지고 오사카는 그렇게 추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갈 수 있는 정도지 뭐 해외여행을 가면 굳이 가야 되는 곳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2월 16일이라고 찍혀 있죠. 제가 2월 15일에 전역을 했고 2월 16일이 설날인데 그냥 바로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른쪽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해외여행 그 배낭여행으로 처음 떠난 것도 처음이지만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이때 엄청 낯설고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제 가방이나 짐을 훔쳐가지 않을까 막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충전기를 충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콘센트가 안 보여가지고 이걸 또 막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지?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지? 막 혼자 애먹고 있었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날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관리를 해가지고 다행히 영어로 어디서 충전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했었던 경험이 있네요. 이거 간식을 사러 갔을 때가 한 밤 10시, 11시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엄청 흔한 일인데 일본에서 그 시간에 나가니까 진짜 도로에 아무도 안 보일 정도로 엄청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약간 컬처 쇼크라면 컬처 쇼크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진짜 이렇게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뎅도 직접 이제 냄비 같은 걸로 직접 끓여서 팔고
뭐 튀김도 엄청 종류가 다양하고 치킨도 막 연골 부위도 있고 허벅지 부위도 있고 가슴살 부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웬만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맛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은 확실히 퀄리티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제 떡꼬치로 유명한 당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떡이 따뜻한 것도 있지만 저 간장 소스 같은 게 너무 달고 뭔가 느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저거 파는 식당만 있으면 가가지고 사 먹었었는데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빠찡코죠. 이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카지노 같은 개념이 아니고 진짜 그냥 오락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락실은 아니지만 분명 뭐 약간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도박장 같은 느낌인데 이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다 가서 게임할 정도여가지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아줌마들도 계시고 아저씨들도 계시고 어린 분들도 계시고 막 학생도 가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오른쪽은 이제 일본 식당에서 찍은 메뉴판인데 제가 일본어는 그때 잘 못했지만 어렸을 때 이제 한자를 많이 좀 공부했어가지고 간판이나 메뉴판 이런 거는 다 읽을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뭐 글씨가 있는 곳이면 크게 애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유명하죠. 이 빨간색 이렇게 된 거를 하늘천이라고 해요. 이 하늘천이랑 똑같은데 이게 신사에서 신을 숭배할 때 쓰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나리 신사라고 여기는 신사마다 뭐 모시는 게 너구리를 모시는 신사도 있고 여우를 모시는 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 하늘천 이 장식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나리 신사라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교토에서 뭐 기모노 입은 여자들도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축제를 하듯이 하는 이런 공간이었었어요. 여기서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오코노미야끼를 사 먹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특유의 생강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쓰고 막 향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해 겨울에 또 갔다 와서 또 한창 알바를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돈 번 돈으로 이제 저는 항상 알바를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이면 바로 항상 해외여행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랑 겨울에 이제 큐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큐슈에서도 이제 후쿠오카, 쿠마모토, 나가사키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왼쪽 사진은 이제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이때는 제가 배에다가 가방을 놓고 내려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일본어로 막 무슨 일이냐, 왜 들어가려고 하냐 그랬는데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가방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발음이 일본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알아들어가지고 아 하면서 들여보내줘가지고 가방을 무사히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신칸센 비슷한 열차를 타고 간 그런 사진인데 실제로 일본은 대중교통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천 몇백 원, 아니 삼천 몇백 원, 오천 몇백 원 이렇게 처음에 끊으면은 그 비용이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데 몇 정거장을 가든 간에 일본은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뭘 타든 간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엄청 붙어요. 처음에는 130엔이었다가 두 정거장 하면 180엔이었다가 세 정거장 가면 230엔이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간 좀 넘어가면은 막 1000엔이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나가사키가 뭐 짬뽕으로도 유명하지만 원래 카스테라로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신칸센 타고 뭐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카스테라만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한번 먹어보고 엄청 맛있어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비싼 세트를 샀는데 기차역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이거 제가 엄청 아쉬워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냥 자기 걸 뜯어가지고 기차에서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마모토에 있는 쿠로카와 온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한 30개 정도가 되는 온천이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일본의 휴화산에서 나오는 그 증기로 하는 건데 보시면은 진짜 노천탕도 엄청 많고 남녀 혼탕도 엄청 많고요. 왼쪽은 이제 료칸이라고 해가지고 여관의 일본 말인데 목욕탕과 일본의 전통적인 숙소를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숙소를 료칸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료칸이 1박에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비싼 곳이어가지고 저는 제 친구랑 좀 이 온천 마을 외곽에 있는 싼 곳에서 좀 묵었었는데 엄청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다미 체험도 하고 안에 있던 기모노도 입어보고 또 노천탕도 이용해보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일본 온천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랑 좀 달라서 그건 조금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몸에 문신을 하면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씻는 사람도 있고 씻고 나서 탕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일본은 무조건 몸을 깨끗하게 다 씻은 다음에 탕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흰 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랫도리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훈도시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수건을 이용해서 아랫도리를 가려서 탕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그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아랫도리를 안 가리고 있다 그러면 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간사이랑 이렇게 큐슈 지방에서도 엄청 재밌는 사진들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그때 당시에 사진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음은 또 그 100만 원, 200만 원 번 돈으로 큐슈에서 쓰고 다시 또 한 반년 정도 또 알바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은 돈으로 다시 또 다른 친구랑 오키나와에 가보자 해서 오키나와에 갔던 사진입니다. 왼쪽은 이제 마제맨이라고 해서 국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소스만 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라멘을 이제 마제맨이라고 해요. 이거 엄청 맛있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해가지고 막판에는 조금 버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회전 초밥집에 갔었을 때 이제 비싼 접시에 나오는 붕장어 초밥이었는데 보시면은 쌀밥이 이만큼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엄청 큰 생선을 통째로 줘가지고 한번 저런 거 일본에 왔으니까 저런 건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먹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왼쪽은 도라야끼라고 하는 그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팥빵 거입니다. 그 도라가 이제 팥이고 야끼가 불이라는 뜻이어가지고 도라에몽이 도라야끼를 좋아해가지고 도라에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안에는 일반 마카롱이나 이런 크림이 아니라 일본 전통 떡 그 모찌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면서도 낯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뭐 일본 전통 시장에서 파는 이런 발 같은 그런 거지. 그 아마 한국에서도 뭐 일식집 가면 항상 입구에 커튼이 쳐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파는 이런 노레엔이라고 하는 천입니다. 오키나와는 그리고 이런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한때는 세계에서 1등이었다고 하는 수족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사실은 일본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와이처럼 이제 류쿠 왕국이라고 하와이도 하와이 왕국이었다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이렇게 합쳐진 건데 원래 이 오키나와도 그냥 오키나와 자치 섬으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었는데 일본이 침략을 하면서 그 류쿠 왕국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류큐어라는 전통 언어도 있고 이 류큐 여기 오키나와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을 좀 싫어해요. 같이 취급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로 제가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도 막 동남아처럼 생긴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아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우리나라 외노자처럼 그냥 일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현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피부도 엄청 까무잡잡하고 뭐 치열도 조금 이상하고 생긴 게 확실히 도시에 있는 일본인들이랑 달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그 수족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보시면 뭐 거북이랑 가오리, 상어, 돌고래, 물개 뭐 종류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어가지고 이거 왼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가비라는 감자 과자로 유명한 그 가루비 회사에서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 직접 감자를 튀겨주는 메뉴예요. 그래서 감자 과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튀겨도 주네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쉽게는 많이 못 먹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하와이 셔츠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오키나와 전통 의상이라고 해요. 카리유시 웨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입고 있는 게 이 카리유시 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하와이 셔츠랑 좀 다른 개념인 게 오키나와에서는 이 옷을 입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경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냥 오피스 룩으로 그냥 회사원들이 셔츠 대신에 다 이 꽃무늬가 그려진 카리유시 웨어를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제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먹는 사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먹은 이제 텐동 뒤에 있는 게 아까 그 초밥처럼 엄청 컸던 그 붕장어 초밥이 붕장어 튀김이고 이게 텐동인데 확실히 튀김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삭하기도 하고 맛도 엄청 좋고 보시면은 진짜 그냥 튀김이랑 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뒤에서 간장 같은 이런 소스만 뿌려서 먹는 건데 처음에는 튀김이랑 밥이랑 그 탄수화물 조합끼리 어떻게 밥을 먹나 했는데 진짜 엄청 맛있더라고요. 오른쪽은 이제 일본에서도 약간 비싼 축에 속하는 그 야키니쿠입니다. 그냥 이제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우리나라 뭐 삼겹살이나 갈비 이런 느낌인데 좀 이 한 접시가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좀 퀄리티가 있는 대신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면 곱창이랑 막창 이런 부위도 있고 우설도 있고 그런데 우설을 처음 먹어봤다가 엄청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 식감이 확실히 일반 고기랑은 달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보는 유명한 고기국수랑 똑같은 개념인 니쿠소바인데요. 그냥 소바 따뜻한 소바에다가 고기를 엄청 담아서 주는 건데 보시면은 고기 종류가 다 달라요. 막 양념한 것도 있고 큐브로 한 것도 있고 삼겹살처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양도 많고 다양하고 맛도 좋았던 그런 소바여가지고 평생 못 잊을 그런 다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던 소바였습니다. 오른쪽은 뭐 일본에서 흔한 라멘인데 그냥 김에 프린팅 되어 있는 게 귀여워가지고 한번 찍었었어요. 오키나와는 이제 완전 열대 지방이어가지고 이런 스킨스쿠버가 유일하게 허락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큰맘 먹고 친구랑 했었는데 오키나와가 이제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막 스콜도 내리고 폭풍우도 치고 막 시시때때로 비도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상청도 기상 예보를 아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리 예보하는 게 불가능해요. 막 진짜 즉흥적으로 막 비가 내리고 그랬어가지고 이때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 맑았다가 갑자기 막 폭풍우가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물이 그렇게 맑진 않은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폭풍우 때문에 맑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해본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면 익스트림 스포츠인데 그런 레저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경험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한 번쯤 해보시면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 겨울 또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복학했었을 때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복학하면서 알바를 꾸준히 하면서 번 돈으로 이제 베트남을 또 갔었습니다. 그때 뭐 베트남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수도 하노이랑 사파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베트남은 근데 그렇게 큰 좋은 기억이 없는 게 아마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스쿠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사람보다 스쿠터가 많다고 할 정도로 도로가 스쿠터로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통 법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무단횡단이고 스쿠터 계속 다 지나다니니까 이제 매연도 엄청 심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베트남에 있었는데 계속 목감기, 코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좀 그전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이었어서 그런지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동남아를 가니까 그 갭이 좀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물가는 싸가지고 편리하긴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엄청 저렴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다는 판시판 산인데요. 이건 중국 국경이랑 또 접해가지고 조금 넘어가면은 막 중국 전통 민족도 볼 수 있고 중국인들 간판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베트남 소수민족도 볼 수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3,000m가 넘어가가지고 그 고산병이라는 걸 저도 처음 살짝 겪어봤던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가도 막 이게 힘들고 헥헥대고 막 이러는데 그 경치는 진짜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철원에서도 이제 산에서만 있으니까 좋은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랑 좀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런 3,000m 위에서도 막 엄청 큰 불상도 있고 막 100m가 넘는 불상이랑 절 막 이런 게 있고 막 수시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른쪽은 이제 판시판산 올라가는 리프트 카고요. 왼쪽 보면 이렇게 약간 후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물가는 싸지만 반대로 뭔가 막상 쇼핑하려고 하면은 쇼핑할 게 그다지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곳이었어요. 오른쪽은 이제 마사지, 허브 마사지 약간 그런 곳에서 찍은 건데 확실히 이런 마사지도 막 1시간, 2시간 풀코스인데도 3만 원, 5만 원밖에 안 할 정도로 엄청 싸가지고 저렴하다 보니까 좀 마사지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마사지 한 번도 못 받아봤었는데 또 이거는 뭐 베트남 맥주고 왼쪽은 뭐 열대 지방에서 파는 음료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베트남 음료인 줄 알았는데 라시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요거트 스무디랑 뭐 열대랑 섞어서 만드는 그런 상큼한 과일 느낌의 음료였습니다. 오른쪽은 아마 다들 아실 만한 그런 분짜인데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육수에다가 고기랑 쌀국수를 찍어 먹는 그런 식의 분짜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가지고 전 쌀국수보다 분짜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베트남 특유의 그 향신료 야채가 들어간 게 좀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쌀국수 아니면 분짜 뭐 이 정도로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다녀와서는 이제 복학하고 학교에서 이제 겨울방학에 단기 어학연수 한 달 정도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 신청하게 돼가지고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조류 동물원인 주롱새공원에서 이제 제가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딱 발룬티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앵무새들이랑 사진 찍는 건데요. 제가 혼자 여행 갔던 거라서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옆에 같이 관광 와주신 중국인 분들이 막 이벤트가 끝나니까 저보고 이제 말 걸면서 사진 필요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블루투스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보시면 다들 이제 동남아 분들처럼 생기셨는데 중국인 계열이라서 진짜 그냥 동양인처럼 생겼는데 다 말은 영어를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조금 아이러니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거는 플라밍고라고 하는 홍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수시로 막 매 시간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퍼레이드였어요. 보시면 진짜 엄청 네이티브한 영어를 사용하시는데 생긴 거는 동양이죠. 이게 진짜 엄청 낯설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도 제가 뭐가 있는지 그때도 이벤트에 제가 당첨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제가 안 나오고 옆에 사람을 내보냈었는데 이제 와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때 뭐 해외에서 창피할 게 뭐가 있었는가 싶으면서 여기는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던 PSB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뭐 학원 아니냐, 이게 뭐 대학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대학이라는 개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 엄청 높은 데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스카이, 카이스트 이런 느낌에서 인류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유니버시티고 그 아래는 이제 아카데미나 다른 느낌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여행을 가기 전에 농구를 하다가 이제 종아리가 파열돼가지고 이렇게 반깁스를 했는데 저는 그 여행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가지고 반깁스 한 상태로도 혼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싱가포르가 좀 아쉬웠던 게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그 물가는 이제 경제 수준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이 세트 하나가 막 12달러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한 하나로 치면 14,000원? 이 정도 된다는 건데 진짜 이 술 한 하나하고 이 뭔가 불고기스러운 거 하고 쌀밥 그리고 커피 이게 끝인데 정말 맛없는데 물가는 살인적인 물가여가지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대로 먹다가는 여행 다 하기도 전에 돈 다 쓰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엄청 아껴 먹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제 빠꾸테라고 하는 싱가포르 전통 음식인데 엄청 맛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맨 국물에 마늘 한두 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기 뼈 두 조각밖에 없는 이런 메뉴인데 우리나라 갈비탕하고 비슷하게 엄청 맛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국물 한 접시만 있어도 밥 두 그릇 말아 먹을 정도로 엄청 맛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싱가포르 동네 일상 풍경을 제가 버스에서 셔틀버스 타고 숙소에서 학교로 출근하면 등교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일상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나름 엄청 건물들이 엄청 낮고 쾌적한 느낌이 있는데 엄청 더워서 조금 열대 느낌이 엄청 강하죠. 여기도 수시로 막 비가 쏟아지고 싱가포르 서쪽은 폭풍을 치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신기한 기상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싱가포르 전통 음식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인데 보면은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좀 맛이 없어가지고 제 느낀 게 이렇게 뭔가 많이 들어간다, 화려하다 이런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진짜 간단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음식들은. 이것도 막 그냥 돈 주고 막 이것도 막 10달러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막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장에서 파는 나시고랭 이제 그런 음식인데 싱가포르가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거의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식, 일식, 중식, 한식, 동남아 음식 이런 전 세계 음식들을 시장만 가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맛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유명한 셰프 고든 램지의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 한번 큰맘 먹고 친구들이랑 갔을 때인데요.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와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돈 벌어서 이런 거 먹고 다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하는 호텔인데 그 내부 풍경입니다.
보시면 이게 죄다 다 명품 샵이고 아까 말했던 고든 램지 이런 레스토랑도 다 여기 있고 여기 카지노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값비싼 것들은 거의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그 호텔 옆 동네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인공 조형물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 밤마다 공연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동영상으로 보면 조금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이 규모가 거의 포장 약간 이 정도 사이즈여가지고 엄청 넓게 큰 규모 사이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 엄청 장관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딱 보면 아시는 인도식 커리예요. 보면 진짜 엄청 허접하게 생겼죠. 진짜 저도 인도 현지 커리를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뭐 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당근이나 감자, 고기, 양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막 엄청 국물밖에 거의 없는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던 거. 오른쪽이 이제 가위로 위에 있는 토핑들을 내가 먹고 싶은 걸 막 고를 수 있거든요. 이제 스팸, 새우튀김, 돈가스, 생선튀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내가 고르면은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줘가지고 가게 이름 시저스 컷 커리였어요. 가위로 자른다 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뭐 엄청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진짜 엄청 맛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싱가포르는 간단하게 생겨야 맛있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화려하게 막 토핑 올라가고 우리나라처럼 인스타 감성으로 엄청 이쁘게 해놓고 이러면 맛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허접해 보이면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이거는 이제 차이나타운에 가서 먹은 진짜 본토 꿔바로우랑 만두입니다. 만두는 생각보다 고기가 별로 없고 부추나 양파 같은 야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향신료 냄새가 엄청 강했던 걸로 기억해요. 왼쪽은 같은 곳에서 먹은 연유 꽃빵인데 그냥 연유에다 찍어 먹어서 그런지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먹은 것 중에서. 오른쪽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빙수 가게인데 빙수는 조금 심심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나라 빙수가 더 맛있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는 이런 빙수 가게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막 체인점이 두세 개 옆에 가게를 냈더라고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것도 싱가포르 여기는 좀 조금 잘 사는 동네인데 잘 사는 동네 풍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느낌이 오묘해요. 선진국과 그 날씨 열대야란 날씨 때문에 동남아 그 딱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조금 완전 서양 느낌도 아니고 완전 동남아 느낌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국민 아침 식사인 카야 토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빵에다가 그냥 카야잼 바르고 옆에 버터를 하나 끼워서 계란이나 찍어 먹는 이런 메뉴인데 이것도 엄청 간단해 보여가지고 뭐 이게 뭐 맛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게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엄청 맛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마리나 베이 샌즈 밖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이 다 조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서양에는 그 조깅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운동복 입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오른쪽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인 보타닉 가든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자연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어가지고 보시면 막 거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설모
새, 닭, 뭐 이런 야생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들 여기 와서 막 그냥 기타 치고 축구하고 눕고 잠자고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와, 좀 선진국은 다르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여가나 휴식 시간 그런 개념을 그냥 아무 때나 이런 데 와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엄청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두리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한 번은 먹어볼 만한 것 같은데 이게 냄새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먹으면서도 힘든데 먹고 나서도 이게 가스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 입안에 맴도는 그 냄새가 양치를 3번 넘게 해도 그 냄새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껍질만 엄청 두껍고 속살은 진짜 바나나보다 없거든요. 근데 이게 10달러가 넘어갈 정도로 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막 두리안 전문으로 파는 식당도 있을 정도로 엄청 즐기는 사람들은 엄청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아까 유일하게 술을 원래 싱가포르에서는 술도 10시 이후로는 못 판다 하거나 10시 넘어서도 팔 수 있는 가게가 한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한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클라키라는 곳은 그 유일하게 그런 제한이 좀 약한 동네여가지고 어딜 가나 다 펍이고 어딜 가나 다 술집인 그런 곳에서 항상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저분이 저랑 눈을 마주쳐가지고 손 모양 하트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냥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저렇게 라이브 공연 볼 수 있는 저런 게 정말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그냥 맥주 한 잔값만 내면 항상 어딜 가든 간에 이렇게 엄청난 실력자들이 라이브 공연을 해준다는 게 그런 게 진짜 선진국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때 갔다 온 이후로 제 삶의 변화 같은 거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잘하지도 못했고 근데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영어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보시면은 이번 여름에 또 그냥 미국 미시건대에서 하는 블록체인 수업에도 참가했었고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거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영어 회화 스터디도 계속 참가하고 있고 이렇게 채팅 어플 같은 걸로 이제 외국인들과 직접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종교나 정치 뭐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길게 장문으로 막 보낼 때도 있었고 옛날에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을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외국인 뭐 교류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했던 팀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 이제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재능 기부 교내에서 영어 활동 관련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원래 영어에 관심도 없었는데 싱가포르 한번 갔다 와서 어떻게 부딪히다 보니까 영어 관련돼서 상을 다 받고 수료하고 그 후로도 이제 지금 계속 영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Q&A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있는데 일단 시간이 있어가지고 질문 받는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학연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미국 그 국제교류 시스템이나 아니면 해외여행 아니면 뭐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은 제가 옛날에 받아놨던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른 분들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아니면 뭐 영어 공부요? 어, 영어 공부라는 개념이 뭐 토익 같은 그런 시험을 위한 공부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과 부딪히기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한 회화 공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걸 물어보시는 거면은 저는 뭐 토익이나 이런 거를 아까 보신 것처럼 막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가지고 옛날에, 그거에 대한 팁은 제가 많이 못 드리겠는데, 그 문법은 제가 근데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놨어가지고 지금 재능 기부 시간에도 제가 문법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회화 쪽이요? 회화는 음,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 많긴 한데, 뭐 저보다 영어 회화를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전공도 저보다 이제 상경계열에 가까우신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거고 기준도 높을 텐데, 말을 잘하는 거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건 엄청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그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는 이제 understand, memorize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도 생각이 안 났을 정도로 엄청 영어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도 제가 영어 영문학과 애들을 제치고 그 상을 받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적극적인 거하고 이제 자신감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영어 영문학과 이런 애들 수업 들을 땐 참 잘해요. 그냥 뭐 원웨이 방식으로 그냥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은 알아서 받아 적고 문제 풀라고 하면 문제 풀고 이런 건 잘하는데, 손대고 발표해라, 뭐 의견 있으면 말해라, 팀으로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전 항상 서툴더라도 그냥 옆에 친구한테 야 지금 교수님이 뭐래? 라고 한 다음에 뜻을 들은 다음에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게 엄청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 한국에서는 뭐 나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 수업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엄청 다르거든요. 그 여름에 들었던 미국 그 수업도 그렇고 다 열려 있으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아무 때나 손들고 물어볼 수 있고 아무 때나 토론하듯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시험 보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는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부딪히고 뭐 저처럼 스터디를 가든 어디 가서 외국인을 만나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만 아니면은 막 서울이나 제 동네 외국인들 많은 동네 가가지고 막 펍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싶을 정도로 의욕이 항상 넘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성적이 잘 나와야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있어야겠, 뭐 그렇게 공부해야겠다고 리스닝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게, 대부분이 막 리스닝 잘하고 영작하고 이러면은 말도 잘할 줄 아는데, 제가 영어 회화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걸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말을 못 뱉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반대로 엄청 무시할 정도로 쉽다고 생각했던 표현들조차 그 외국인들하고 라이브로 떠들게 되면은 쉽게 안 튀어나오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회화는 계속 외국 매체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계속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뭐 국제교류 시스템을 참여한다든지, 뭐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든지, 전화 영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학원을 간다든지라고 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내 입으로 영어를 직접 내뱉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서.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아, 여행. 혹시 뭐 여행 가고 싶은 지역 있으신가요? 뭐 동남아나 미국, 유럽 뭐 이런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을 크게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반깁스한 상태였는데도 막 혼자 돌아다닐 정도로 좀 혼자 발 닿는 대로 즉흥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확실히 그렇게 혼자 다닐 때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또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막 뭐 먹을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나는 그냥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항상 시간표대로 움직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여행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런 파트너도 엄청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는 기본적인 언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을 때 버벅대지 않을 정도로는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생각보다 조금 덤탱이 씌우거나 사기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베트남 좀 훨씬 더하고 일본이라고 예의 바르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사기를 많이 쳐요. 실제로 잔돈 안 거슬러 준거나 뭐 훔쳐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언어 기본적인 언어를 하는 거, 식습관도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외국물 먹으면 바로 설사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다들 막 약도 많이 챙겨가시고 현지의 입맛이 안 맞으면은 막 항상 햇반이랑 김치, 고추 참치 막 이런 걸로만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은 좀 여유롭게 챙겨가는 걸 추천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기념품을 은근히 많이 사고 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밥 먹었으면은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칵테일이나 맥주도 먹으러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돈을 먹는 걸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숙소는 그렇게 비싼 데를 많이 이용 안 하고. 진짜 그 삶의 바라보는 그런 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여행을 다니고 하면은 진짜 어른들이 항상 이제 해외를 다녀오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 경험을 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랑은 다른 그 문화, 식습관, 예절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시각이나 보이는 게 엄청 달라져요. 그 보시면은 제가 뒤에 준비했던 것들이 싱가포르 그 학교 내용인데 보면은 그 건물 안에 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잔디밭도 있고 녹음실도 있고 촬영장도 있고 학교 내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컴퓨터실 맥북으로 막 다 되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시설도 엄청 좋고 보면은 이렇게 칠판이 아니라 애초에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라고 하긴 그런데 벽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테이블도 우리나라처럼 다 정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듯이 하는 테이블도 엄청 많고 이래서 남들과 상호 교류하고 계속해서 내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하고 교수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얻었고 해외 나가서 막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인도 마을 가가지고 인도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막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막 선입견도 이것저것 생기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건 정말 좀 무식하구나 무지하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끼고 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냥 너 어디 갔다 와봐 하면서 막 보이스카우트 아니면 교회 막 이런 데서 패키지 여행 보내주고 막 이런 거는 저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좀 수동적으로 다녀와가지고 그렇게 큰 막 느낌이 없었는데 확실히 성인이 돼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직접 해외여행을 가서 제가 공부한 영어 그 언어로 떠들기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가보면서 깨지기도 하고 돈도 막 바가지 써보고 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더라도 휴학을 하면 항상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거는 추천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갔다 오면은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솔직히 그게 어렸을 때 갔던 유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어렸을 때라서 막 사진이 많이 없긴 한데 어렸을 때는 저는 모나리자도 그냥 액자 바로 앞에서 보고 루브르 박물관 뭐 대형 박물관 이런 데도 다 가보고 피렌체 뭐 이런 데 가서 막 거기서 진짜 파는 피자도 먹어보고 젤라또 이런 것도 먹어보고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고기도 먹어보고 뭐 스위스에서는 융프라우 올라가가지고 그 만년설 이런 것도 보고 이랬던 자연 경관이나 관광지에 대한 느낌은 유럽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살기 좋은 거는 한국이 살긴 좋고 싱가포르가 다문화를 체험하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는
서울 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도를 보면 엄청 조그매요. 국민도 서울 시민의 5분의 1 정도? 엄청 조그맣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민족이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 이렇게 5개 있고 언어도 영어, 중국어가 기본이 베이스고 말레이어, 타밀어, 뭐 인도 이런 언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나라는 오픈 마인드라는 개념이 정말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 누구도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남들이 말하는 거 언어나 생활 양식 풍습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다 존중하고 이런 게 다 열려 있어가지고 이런 서구적인 마인드랑 다문화적인 배울 점은 싱가포르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먹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일본을 엄청 추천해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럼 동남아에서 그냥 저렴하게 놀다 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는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막 많이 안 가보긴 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학연수는 네 학교 국제교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가지고 이게 직접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도 있었고 싱가포르도 있었고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뭐 시카고 대학,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대학도 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고 어학연수 갈 수 있는 것들로 알아요. 현장 실습도 비싸긴 하지만 몇백만 원 내서 미국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갔다 왔었어요. 비용은 솔직히 좀 수료를 하면은 그 교육비는 대주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수강하는 그런 수강료는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현지에서 살아가는 비용은 아무래도 따로 투자해야 돼서 조금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많이 비싸가지고 돈이 좀 많이 깨졌던 걸로 기억해요. 해외여행 때문에 휴학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휴학했던 목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2년을 휴학하면서 알바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엄청 많이 땄었거든요. 저는 그때 요식업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막 요식업 레스토랑에서도 주방에서 일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카페에서 일하고 막 제과제빵 자격증 따고 이럴 정도로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좀 욕심이 많았어가지고 알바 투잡 뛰면서 번 돈으로 또 해외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면 항상 그 나라 디저트랑 그 나라 음식 같은 거 다 체험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갔지 여행을 가려고 휴학을 하진 않았었어요. 뭔가 저 스스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뭔가 그 아까 말했던 군대에서 느꼈던 그런 열정이나 욕망들이 좀 강했어가지고 이대로 복학을 해서 바로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하면서 저 나름대로 엄청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할 때 영어 시험 성적 네 당연히 봅니다. 근데 그 나라나 학교의 기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여름방에도 뭐 뉴질랜드, 홍콩, 제가 했던 미국 뭐 이런 것처럼 시스템도 많고 나라도 많고 이런데 그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어, 체험형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진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곳이냐 현장 실습을 위한 곳이냐 약간 이런 취지에 따라서 그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어학연수의 개념도 있었긴 하지만 여행 개념 반반 섞인 프로그램 느낌이었어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수업을 듣고 그 이후로는 자유시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영어만 하기는 데도 있고 저처럼 영어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인 어학 성적이 제가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런 성적이 없으면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싱가포르가 뭐 벌금의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벌금을 그렇게 쉽게 무는 걸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무단횡단도 무서워가지고 1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도 막 무단횡단 안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막 빡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나라 자체는 엄청 조그맣지만 경제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싱가포르에서 시험 보는 사진이라고 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교육열이 엄청나요. 이제 중국, 인도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가지고 이게 한번 시험을 보면은 뉴스에다가 이게 잡지 같은 데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를 다 적어놓을 정도로 뭔가 이 교육열에 대한 게 엄청 심해서 아까 말했던 유니버시티나 아카데미 이런 차이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다들 학생들이 엄청 치열하게 공부하고 성공과 그런 1등 성적에 대한 이런 욕심이나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관에서 재밌었던 기억이 아까 말했던 중국어랑 영어가 기본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주만지였는데 영어로 하는데 자막은 중국어로 나오는 이런 신기한 광경이 있어가지고 영화관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 웃긴 거는 영화관에서 빔에너지 타는 거는 어느 나라도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애들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뭐 뒤에서 카메라 사용하거나 핸드폰 사용하거나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왼쪽은 차이나타운, 오른쪽은 도교 사원, 뭐 이런 느낌이고 왼쪽은 또 이슬람 사원, 또 오른쪽은 힌두교 사람들이 있는 이런 정말 다문화적인 성향이 엄청 강한 게 싱가포르입니다. 보면은 진짜 맨손으로 커리를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커스 센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다 저렴하게 뭔가를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동남아나 한국, 일식,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곳이 이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저희처럼 돈 없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쉽게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여기 근데 싱가포르의 문화 특징 중에 하나는 밥 먹으면은 그 자리를 치우면 안 돼요. 그 항상 이제 허리 굽으신 느낌의 약간 6, 70 이상의 노인분들이 그 홀 서빙 같은 알바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남들이 먹고 간 거를 치워서 자기들이 쓰레기 버리고 테이블 닦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를 치우는 순간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치우지 말라. 우리는 선의로 우리 습관적으로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가서 치웠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뭔가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그 식견이나 비전 이런 게 엄청 늘어나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이거는 뭐 미시건대에서 했던 수업인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다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학연수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어학연수는 이제 말 그대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 영어나 뭐 중국어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인데 해외에서 듣는 수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학교 수업처럼 진짜 그냥 수업을 하는데 대신 영어로 하는 거라서 그 수준 차이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는 영어를 좀 못해도 봐주고 못하면은 뭐 질문하거나 이러면은 뭐 단어 뜻이나 문맥 풀이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전공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의 깊이도 엄청 깊고 처음 들어본 단어도 엄청 많고 막 인도 계열 선생님, 한국 출신 선생님, 뭐 멕시코 출신 선생님 이렇게 엄청 다양한 인종의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발음도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고 네 저한테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했지만 들어볼 만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수업의 다른 점은 한국이랑 다른 게 좀 실습 위주로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론을 왼쪽처럼 이론 자료를 뿌려주고 언제까지 읽어와라. 언제까지 뭐 테드 영상이나 이런 강의 영상을 보아라.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시간에는 오른쪽 화면처럼 뭔가 컴퓨터나 실습 위주로 하면서 또 의견 주고받고 교수랑 또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막 의견 주고받고 이런 느낌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 수업이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1시간 지나가지고 마칠 수 있으면 마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정윤철 학생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쁜 일정 가운데 글로벌 톡톡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끝나고 유캔 플러스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꼭 해주세요. 네, 설문조사가 완료되어야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글로벌 톡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